예,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아까 2부라 그랬는데 3부네요. 짧게 모시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얘기가 중국, 그쵸.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지금 중국 어떻게 지금 그 각을 잡고서 하고 있냐. 근데 아까 그 아니 그 말고 그 상호 침투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냉전에선 상호 침투가 없는 거잖아요. 벽사 놓고서 양쪽에 맡겨놓는 상태였는데 이 경우는 중국이 세계 시장 속에서 살고 있고 계속해서 외부 세계에 열려 있는 상태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상태에서 지금 중국의 족쇄를 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부 세계와 상호 침투가 심한 상태에서 족쇄가 채워진 거예요. 위에서. 그렇죠. 이 현상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뭐 그 직전 지도부하고는 다르게 말하자면은 미국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참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고 잘 해왔는데 너무 무리하게 사실은 이 시대착오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냉전 시기에는 도전을 하든 말든 내부적으로 소련같이 콜랩스 하든지 그러니까 붕괴하든지 아니면 중국같이 먼저 체제를 스스로 변경을 시키든지 그런 상황인데 지금 2018년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서로 간에 이미 엮여 있죠. 이미 엮여 있는데 압도적으로 이익은 중국이 보지만 취약성은 중국이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뭐 콜랩스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즉 압도적으로 미국이 카드를 가지고 있게 되고 미국이 카드를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셰일 혁명과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족쇄를 채워도 미국에는 그거를 피해가 없죠. 거의 없다고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셰일 혁명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 트럼프 그 유엔 연설에서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은 시정되어야 해. 그리고 주권은 정정되어야 돼. 그리고 자유도 중요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오펙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오펙 너희들 지금 20세기에 중요한 기축 에너지 석유를 너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군사적인 보호까지 해줬는데 가볼리고 세계를 갈라놓고 최근에 와서는 중국 편에 붙어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그거 봐주지 못하겠어. 근데 미국은 4, 5년 전에 만들어진 셰일 에너지. 셰일 에너지는 참 그게 독특한 게 석유든 러시아 PNG든 러시아 천연가스든 이거는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미국은 바로 특히 미국의 사막, 미국의 산맥이 아니라 미국의 도시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채굴과 소비가 이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4% 이상을 성장한 거는 트럼프의 높은 수준의 경제 정책, 아주 미난한 경제 정책도 있지만은 미국 에너지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아주 고전기 산업 부분 이것을 다시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다시 중국에 갔던 산업, 한국에 왔던 것들 뭐 그다음에 인도에 갔던 것들 중요한 것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예요. 세계에서 에너지 코스트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 됐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산업 에너지 코스트가 가장 낮다는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 사우디 같은 데 가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유를 가지고 담수를 만드는데 원래는 담수 코스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죠. 근데 그냥 물을 무지막지하게 풀어줘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그 바다에서 만든 담수를 갖고. 석유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왜 알루미늄 왜 저거 수입 금지 시키지? 처음에는 저거 어차피 밖에서 생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 알루미늄이 금속 중에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거든. 그렇죠. 원래 비철 금속 쪽이 그렇죠. 그 저기 다 전기로 그 일렉트릭 시스인가 뭐 그 저기 전기 분해잖아요.
알루미늄, 동 이런 것들이 다 그걸 써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국이 생산하기가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지금 코스트 낮아지면. 지금 그렇게 저기 뭐야 4차 산업이든 뭐든 모든 산업의 그 근간이 되는 거는 에너지입니다. 전기입니다. 그러겠죠. 근데 전기 패턴을 바꾸는 중요한 이제 그 셀가스 혹은 석유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수입하지 않고 오펙에 네. 의존하지 않고 세계 경제에 미국이 말하자면 노심초사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 안 생기고 아주 낮은 전기료로 고첨단의 산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경제학의 네. 원칙들을 다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나는 피해 안 보더라도 네 목에는 족쇄 채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중국에 에너지 대해서. 의존도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게 중국이고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뭐 MB 정부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바로 그것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죠. 북한까지 지금 뭐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정권이 그 전기를 그런 식으로 줄여버리면은 무슨 힘으로 합니까? 북한 통해서 러시아 가스관 나서 우리 에너지의 공급에 그 수도꼭지 잠그냐 푸냐를 평양해 주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인 애국적 목표 아닌가? 그건 자살 아니니? 우리는 자살이라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애국, 우리 민족끼리 애국이라 그럴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나 전체주의적 독재나 인권 탄압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즉 천안문 사태가 사실은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즉 시장 경제 혹은 자유진영에 경제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생겼던 문제가 바로 다원적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시장화를 할 경우에 예. 개인의 권리를 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권리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바로 민주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89년도에 말하자면 짜오저양, 네, 조자양이 이제 제기를 했던 문제고, 그래서 개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생산을 많이 해서 고도 성장을 독재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네. 생산의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라 제도를 말하자면은 서서히 자유를 부여하고 인민에게 네. 그리고 제도를 민주적으로 만들어가는 체제 다원화를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게 조자양의 개혁파였고, 그거를 여건이 안 되니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한 게 리펑이었고, 그 다음에 사태가 일어나서 대규모 말하자면 데모가 생기니까 사실은 등소평이 뒤에서 이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게 조장을 드러냈지. 드러내고. 17년 동안 집안에다 가둬갖고 죽였죠. 그리고 이제 뭐 가택연금으로. 이제 저기 국유 개입이다 뭐다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는 뭐 엄청난 소위 말하자면 중국이 기적을 일으키고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해왔는데, 이게 그 성장과 그 다음에 일당 독재가 가지는 모순이 있습니다. 즉, 그 안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부패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개인들의 그 경제적인 권리는 부여가 됐는데 정치적인 시민적인 권리가 계속 억압돼 있는 네. 상황. 이 부분에 불공정한 대한 그런 이 부분에, 부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자유는 의식의 그 통제라고 하는 그렇게 부분이 되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 시진핑의 등장은 사실은 그동안 이러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체제의 자유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그 모순, 부패, 그 다음에 인민들의 억압, 즉 독재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미봉으로 눌러하고 그 다음에 왜 저렇게 등소평이 절대 미국한테 도전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일종의 검언까지 남겼는데, 도광양해라고 하는 검언을 남겼는데 미국의 도전을 군사적으로 또 주변 걸림국에 그 힘을 뻗쳐나갔느냐, 그거는 바로 뭐 전통적인 스케이프고치입니다.
내부적으로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식은 밖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네. 여전히 중국도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초국가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밖을 전부 제국주의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밖의 약소국에 대해서는 자국이 세력을 침식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죠. 식민의 대상으로 예, 보는 대상으로 겁니다. 보죠. 예. 예. 혁명 수출의 대상이지. 네, 그렇죠. 혹은 뭐 지배의 대상이죠. 근데 다시 이제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저같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노골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82년에 등소평이 이제 네. 힘을 잡았죠. 그리고 개혁개방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갔을 때 이제 조자양 같은 사람은 어차피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개혁 개방이 되면 결국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자유화되고 민주화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천안문이 터졌을 때 천안문 편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군중 편을 들었고 네. 그거에 대한 대가가 89년 천안문 때 조자양 처신에 대한 대가가 조자양을 17년 17년 동안 유폐죠. 유폐해서 유폐 상태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제대로 된 그런 정치적 개혁, 정치적 자유화, 민주화의 길이 조금이라도 그 방향으로 나갔냐? 사실은 거의 안 나갔거든요. 체제는. 후진타오 때 이제 밑에 기층에 음. 투표권을 이제 소위 경쟁 투표권을 조금 부여를 했었어요. 예. 그러나 그게 기본적으로 안 나가 못 기본적으로 안 나갔다가 나갔죠. 못 나갔다. 그럼 못 나간 상태에서 사람들은 잘 살게 되고 바깥을 보는 눈은 있고 제가 보면 중국 사람들이 알아요. 여기 우리 저기 요커라 그러나 네. 그런 사람들. 네. 제가 중국에 그 한 3, 4년 전에 갔을 때 거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별로 못 배운 조그만 그 기계 쇠깎는 아저씨야. 그 예. 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 제가 온 나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약간 부러운 말로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저기는 선진국이야. 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쟤들은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유와 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번영이 뭐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럼 이런 안목이 생겨가니까 사회적인 저변이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불안정해지니까 태자당 시진핑 쪽에서 그냥 후진타오나 이런 공청단 상해파를 날려버리고 야 우리가 다 할 거야. 군이 지원해줬죠. 군 없고서 너희 같은 놈들 나서 갖고 무슨 뭐 그 빨대 받고 여기저기 부패하는 꼴. 그 시진핑이 반부패 운동 일으켰잖아. 그렇죠. 그런 걸 우리 못 봐. 우리가 다 깨끗이 정리할게 하고서 접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2012년 11월이라고요. 접수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게 배운 버르장머리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이제 그 중화 지배 체제를 예. 추진을 한 거죠. 그렇죠. 5년 동안.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도를 넘으니까 미국에서 너희 손 좀 봐야겠다. 요번에 너희 아예 체제까지 고쳐라 이놈들아.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나 혹은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혹은 한국의 주사나 혹은 좌파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경제적인 그 교역 양 이게 워낙 우리가 어정되어 있으니까 중국말 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공공은 하죠. 미국에 붙을 것인가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중국으로 붙자라고 하는 게 이제 송영길이다 뭐다 박원순 열심히 박원순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 무지하냐면 이렇게 상호 침투가 되어 있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의 레버리지가 여러 단계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계속 지금까지의 속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이제는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전히 10년 전의 통계로 중국은 여전히 30년, 40년 8%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져요.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의 연안 지역은 우리가 2000년도 초반 혹은 1900대 말에 거친 중진국 신드롬에 들어갔습니다. 중국도 싼 외국으로
그럼요. 중국 예. 내지가 아니라 예, 예. 저기 저 사천성이나 규슈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의 자본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혹은 인도로 가야만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글로벌 기업의 그 생산성과 경제적인 그 지속성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또 못 가요. 못 가죠. 잘 못 가요. 그 국가 정책 때문에 못 못 가고 가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나라들의 반중 감정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휘저어 놓으면 그 반중 감정이 굉장히 심해요. 베트남에서 반중 그러니까. 그 폭동 났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우리가 뭐 너무 친북 태도를 취한다. 뭐 특히 통진당 그 해산되고 난 뒤에 뭐 종북, 친북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게 일종의 그 주원 글씨 비슷하게 되니까 갑자기 그걸 주장하던 사람들이 전부 아주 숙모 옛날에 우리 저 조선시대 숭중을 해요. 뭐 중국 최고야. 뭐 중국하고 뭘 하면 다 될 거야라고 하는 또 환상을 가졌는데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 망상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중국의 현실을 보고 망상을 깨우치기보다는 대륙에 붙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를 아주 망가뜨려서 스스로 아마 패족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단초를 되는 거죠. 맺었습니다. 예. 예. 그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시다가 제가 조금 이따 마지막에 합시다. 그래서 그 INF 문제. 예, 그러니까 이게 INF가 뭐죠? 인터미디어리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중거리 핵 뭐 하여튼 핵이든 아니든 예.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이죠. 예. 중거리 예. 핵미사일. 핵미사일 저기 감축 조약. 감축 조약인데 이게 어디랑 어디가 맺은 거예요? 원래 87년도에 그 네네. 고르비가 신사고 외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퍼싱2죠.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얘기했던 다시 옛날로 치면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구소련의 고르바초프하고 예, 예. 부시가 맺은 조약인데 그 조약이죠. 그 뒤에 이제 스타트 전략 핵무기에 예. 대한 거는 고발지 나왔고 그 중거리 핵무기라는 건 500에서 5,000km에 네네. 말하자면 핵을 탑재한 네. 미사일입니다. 이때 예.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미국이 나 거기서 탈퇴할 거야를 예고했잖아요. 예고하면서 존 볼튼을 러시아에 보냈죠. 네. 예. 이게 그 얘기를- 탈퇴가 아니고 탈퇴 바꾸자. 아니야 탈퇴 예고예요. 탈퇴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예, 예. 볼턴이 가서는 그래 탈퇴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 그 사각지에 있던 중국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그렇죠? 예. 중국의 중거리 그 핵 미사일에 대해서는 같이 없애자. 같이 미국이 제한 걸자. 제한을 걸자. 미국이 네. 우리가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퍼싱2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네. 있습니다. 아주 네. 강력한 네. 한 2,500km, 3,000km짜리 네. 그 핵미사일인데 그 미국은 다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예, 예, 예. 또 소련도 사실은 뭐 많이 없앴고 예, 작동 예. 안 시키고 있고. 예. 근데 중국만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평양이 예. 또 그 기술을 어떻게 야매로 가져와 가지고 야매가 아니에요. 야매가 아니고 중국이 밀어준 거예요. 밀어준 아, 거죠. 그럼. 그래서 가져와서 그 미사일로 지금 우리 남쪽을 위협을 하고 네. 사실은 일본을 지금 위협하고 일본을 괌 위협을 뭐 하고 이런 괌을 데까지 다 위협을 얘기하는 하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그 문제는 또 중국을 손보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또 압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자 그러면 이게 저 러시아 입장에서 야 멀쩡한 조약 너 네 맘대로 탈퇴하겠다 그래 그리고 러시아가 푸틴이 그러면 트럼프한테 항의했나요 이거 가지고 항의 안 했죠. 왜 안 하죠? 말로는 야 미국이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 야 중국을 좀 정리를 하면은 네. 다시 재개정합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푸틴은 불안합니다. 예. 캘리포니아 정도밖에 안 되는 캘리포니아 나라가 절반밖에 안 됐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PNG가 중간에 통과하는 국가에서 잠가버리면은 네. 스톱이에요. 그렇죠. 푸틴의 개인 사업도 망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핵탄두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의 전통적인 소위 말하면 세력권이었던 중앙아시아 예. 위험하죠. 중국한테 다 넘겨줘야죠. 러시아도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신강에서 쏘면 바로 모스크바까지 갈 걸? 그러니까 지난번에 백다르부르도 가고. 지난번에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겉으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메르켈한테 이제 그 예, PNG 이야기하면서도 아마
이면에는 네. 뭐 농담같이 그랬을 겁니다. 푸틴의 사업에 대해서 손상을 안 입힐 테니까 우선 중국이 너무 심하게 지금 팽창 정책을 하니까 예. 같이 뭐 우리를 따르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방해는 하지 마라. 그리고 예. 푸틴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의 가격은 적절히 유지시켜 주마. 네. 그 정도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포위 작전이 이제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포위 작전이 다 된 거예요. 크게는 이제 인도 태평양이 네. 됐고 러시아는 말하자면은 뭐 우호적 중립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우호적 중립이죠. 그렇죠. 네. 이게 이번에 IMF 보면서도 저도 그 생각했거든. 뭐냐면 저거는 겨냥이 중국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INF 조약은 30년 전에 네. 미국과 옛 소련, 지금 러시아 사이의 조약이거든. 네. 근데 여기가 안 포함되는 중국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곧바로 어디를 겨냥하냐면 옛날 소련에 있던 위성 국가들이나 러시아를 겨냥할 수 있다고 이게. 그다음 일본이고 우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관. 여기 뭐야? 말하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INF 가지고 야 이거 깨고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다시 판 짜야 돼라고 말하는 게 참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라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얼마나 좋아. 시진핑은 딜레마입니다. 자기가 원래 허용되었던 10년 중에서 지금 이제 7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상호 의존이 아니고 상호 침투된 경제인데 표면적인 이득은 중국이 취하는데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속수무책이 속수무책이죠. 되고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성장률이 아니 중국이 미국에 취할 수 있는 그 무역 정책이 무역 제재가 예, 예. 미국은 95%고 그러니까 95대 5예요. 그러니까 게임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상방은 뻔하죠. 근데 중국은 제일 취약한 게 경제적으로는 금융입니다. 예. 근데 거기는 무역 다음에 금융까지는 손도 안 댔어요. 지금 네. 뭐 환율 조작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무역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의 거래선을 딴 데로 인도로 옮기고 베트남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면 줄줄이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미 롯데 그 험한 꼴을 네. 보고 이미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하고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이걸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을 보죠. 타격을 봐야 되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같이 당선되자마자 중국 가서 중국은 큰 산이고 태산 같은 큰 산이고 우리는 조그마한 산 구름이다. 그리고 운명공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는 일로일대 협력한다 그랬나 그랬죠 그때. 지금 일로일 때가 이게 들어와서 중국 돈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말하자면은 후진 전체주의의 대륙 열차를 자기 혼자만 타면 되는데 왜 우리 국민들한테 다 같이 가자고 해서 탈원전하고 뭐하고 그러는지 그건 아마 실현되기 힘들 겁니다. 무리하면은 지금 권력의 기반이 일시에 아마 이제는 저항과 그 하야까지도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무대가 바뀔 아무튼 간에 상황이 뭐 비장한 말씀 제가 옆에서 아무리 쪼개고 웃고 까불어 봐야 소용이 없네요. 비장한 분위기는. 지금 뭐 당분간 한 2, 3년 동안은 무슨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향은 우리 국민이 옳습니다. 지금 집권한 사람의 방향은 세계사의 패배자의 길에 동참을 하겠다는데 불쌍해 죽겠습니다. 문명과 인류를 거슬드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경제적으로도 안 맞아요. 네, 자. 이석도 없으면서 문명과 인류도 아닌 노예와 야망의 세계와 네. 합류하겠다는데 또 그걸 또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데 네. 망상이죠.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너무 심각한 얘기라 제가 오늘 너스레 많이 떨고 좀 까부는 척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감기 다 났으니까 내일 또 뵙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